자, 캡스톤 디자인 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어? 들어와. 네. 이번 시간은 보강 시간인데요. 우리가 8주차까지 휴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마다 보강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를 하고 난 다음에 5, 6교시는 보강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보강이 있습니다. 5교시에 보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에 관련된 공지는 단톡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캡스톤 디자인 2주차 캡스톤 디자인의 수행 절차, 수행 방법에 대해서 주제 선정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수업 수행 절차는 일반적인 기획서 제작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수행 과정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도 적절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행 용어들을 종합해 보면 캡스톤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관심 분야를 발굴 해야 되죠. 관심 분야를 발굴을 해야 되고, 구성과 멘토를 정해야 되죠. 이 멘토라고 하면 우리 1주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배들에 관련된 멘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업체의 멘토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 사실 과제 주제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과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캡스톤 디자인이 이제 시작을 되면서 이제 전반부 과제가 수행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과제를 주제를 선정을 하고 과제를 신청하고 신청서 작성은 사실 이게 미리 진행이 됐는데 주제를 선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은 1주, 2주, 3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가 지나면 전반부에서 과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각 주제별로 정해진 그 주제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과제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주에서 8주가 되면 중간 보고서 작성 및 발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발표겠죠. 특기계급의 실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 보고서를, 중간 작품을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걸 중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과제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 어떤 식으로 이 결과물을 만들어서 작품을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특기 개발 실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행의 산출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1교시 때 여러분들과 1주차 때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은 수업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 과목은 특기 개발 실습입니다. 특기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가 사실은 뭐 유형일 수 있고 형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형태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형태가 없는 거인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없는 것들을 그래도 형태가 있는 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특기를 개발했다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특기가 개발이 됐으며 어떤 식으로 특기가 완성이 되는지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작품으로 통해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양지관, 그러니까 우리 부산을 찾는 외항 해운 그러니까 크루즈선을 방문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기양지 관광을 하는 고객도 환영 행사로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번 결과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양지 관광을 크루즈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6월 말쯤에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선상 파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발표라고 하면 이 작품 발표라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 말쯤에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모두 함께 선상 파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분야 발굴. 자, 관심 분야 발굴은 캡스톤 디자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야를 찾는 작업의 의미입니다. 관심 분야는 직접 기업체가 참여해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이 직접 관심 분야를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입니다. 특기 개발 실습이다 보니 본인이 갖고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기업체나 아니면 우리는 선사겠죠. 크루즈선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선사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안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를 발굴을 해서 결정할 때는 본인의 전공 분야 외의 관련성을 먼저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인문사회학교 학생이면서 모바일 광고 앱을 개발하려고 하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인데 모바일이면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는 사실은 전공 분야하고 관련성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서 나는 특기가 춤을 잘 춘다. 근데 춤을 잘 추는 거하고 우리 크루즈 승무원과하고 관련성이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관련성을 지으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춤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이걸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춤이라는 게 우리 학과랑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관련성 있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춤을 관심이 있고 나는 K-팝 댄스나 이런 게 관심이 있다 하시면 크루즈 선에서 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루즈 선에서 그 공연장, 그러니까 시어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거는 그 공연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공연장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시설물을 이용한 거 말고요. 혹시 여러분들 선상신문 보셨습니까? 선상신문? 선상신문을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예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춤을 좋아하고 춤에 관심이 많고 남들보다 좀 춤이라는 특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특기개발 실습에서 활용을 어떻게 해서 선사에서 필요한 문제점, 1교시에서 말씀드린 그 문제점을 해결할까. 춤을 좋아하는 걸 활용을 한다 보면 선사에서 아침마다 줌바 댄스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루즈를 이용하는 그 고객분들이 아침마다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플로어, 이게 그 거리가 상당히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2층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다리 같은 게 있는 그쪽 위에서 밑에 층에서 고객들이 모여 있으면 아침마다 그런 승무원 분들 중에 한 분이, 물론 줌바 댄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면 좋죠. 근데 선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무원 중에서 춤을 굉장히 잘 추고 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승무원이 있다면 선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하겠죠. 왜냐하면 의외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그 승무원에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선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승무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크루즈에는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서 그 크루즈 승무원이 줌바 댄스를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가도 있죠. 전문적인 뭐 요가 선생님이 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특기입니다. 특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기가 되는 그리고 실력이 갖춰진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 외의 관련성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 자체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한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 이 전공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선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캡스톤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댄스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뭘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더 훌륭하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자, 그리고 미래에 자신의 희망하는 진로와 적성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루즈 승무원이 되는 그 희망과 그런 것들, 그 진로를 간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함께 한다. 그 시너지 효과를 더 높다고 생각해요. 캡스톤 디자인은 결과물을 취업 포트폴리오로 바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니발이라는 선사를 아십니까? 카니발 선사 아세요? 엄밀히 따지면 카니발 코퍼레이션 앤 PLC라는 그런 기업이죠. 기업 안에 9개 되는 선사입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카니발이라는 선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카니발 코퍼레이션 PLC라는 그 선사가 점유율이 한 41점 거의 한 42%가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카니발의 색깔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그 카니발은 굉장히 젊은,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로를 선정할 때 내가 춤이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이런 것들 그 끼를 가지고 있고 갖고 있다면 그 선사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준비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취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것들로 활용을 하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쪽에 또 취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잘 활용해서 하느냐에 따라 또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관심 분야를 결정했다면 이제 팀을 구성하고 멘토를 선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관심 분야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교시 때 이론을 설명하고 2교시 때부터 오늘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서로서로 토론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좀 그렇지 못한 점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팀 구성을 해야 되는데 팀 구성과 멘토 선정. 자, 제안자 이름, 소속, 지위, 휴대폰 주소, 명의 주소, 뭐 목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캐스터 디자인을 위한 팀원들 모아서 팀을 구성하고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뭐 멘토인데 이 그 멘토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멘토를 정했습니다. 기업 멘토. 물론 선배는 멘토로서 정합니다. 선배님은 일단은 뭐 어느 학생이 지금 상황인가 돼서 멘토로 뭐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학교를 선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선배가 학교를 찾아온다면 그분들 그냥 오는 상황에 맞춰서 멘토로 말씀을 드려서 많은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사 크루즈 선상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크루즈 해외 선사에 있는 선상 프로그램으로 하고는 싶은데 사실 여건상 좀 힘듭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선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캡틴 디자인은 펜스타 라인 선상 프로그램 보면 펜스타 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출발해서 오사카를 왔다 갔다 하는 크루즈 페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크루즈보다는 세미 크루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펜스타 라인 한 2만 톤 정도 뭐 되는 걸로 펜스타에 관련된 건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스타에서 또 선상 프로그램으로 뭐 공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일단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으로 한 개의 팀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전체 학생 대표는 우리 강진호 17학번 강진호 학생으로 제가 원래는 대표 선정은 여러분들 다 같이 모였을 때 대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제가 임의적으로 강진호 학생에게 부탁을 드렸고 일단 우리 지금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공지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학생 대표는 강진호 학생이 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는 저고요. 김대진 교수고요. 그리고 전공 주임 교수는 우리 저희 학과임 교수님 김종남 학과임 교수님이시고 기업 멘토라고 있습니다. 기업 멘토는 부산 TNC 대표이시죠. 우리 정수임 교수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 TNC는 부산 국제크루즈 여객 터미널 안에 있는 업체로서 크루즈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루즈에 관련된 자문이나 크루즈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수임 교수님께서 많은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 말고도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캡슐 디자인에서는 우리 정수임 교수님이 또 기업 멘토 있으면 기업 업체로 선정이 되셔서 정수임 교수님한테도 여쭤보시면 됩니다. 학과임 교수님은 물론이고요. 자, 그리고 멘토는 뭐 앞서 말한 것 같이 이 수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분이시죠. 그리고 풍부한 경험도 갖고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팀 구성이 되고 이제 멘토가 선정이 됐으면 이제 주제 선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주제 선정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주제 선정은 과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진행할 프로젝트의 주제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기업체가 직접 참여해서 해당 과제를 제안하는 방법과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도출하는 선정하는 방법, 앞에서도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체의 과제 제안은 주로 지도교수나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선정할 때는 뭐 동아리나 공모전 준비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과제를 찾는 방법,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회사를 찾아 주제를 제안하는 협의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인식한 문제가 크다면 그 해결의 가능성을 담은 제안서를 제작하여 과제 수행의 의지를 보입니다. 이 말인 즉슨 기업체, 그러니까 선사에서 필요한, 크루즈선에서 선사에서 필요한 그런 거를 주제를 직접 그 선사에서 요구할 때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으로 또 나는 이런 공모전이나 아니면 뭐 대회를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제를 그쪽으로 잡겠다 하시면 그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특기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 특기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칵테일 플레이어를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앞에 있는 뭐 국제대회, 칵테일 국제대회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이 주제를 그 국제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는 거나 그런 걸로 목표를 잡아서 주제를 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제를 정해서 나는 이런 주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음 시간까지 그 주제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해서 그 뒤에 보면은 주제 내용과 목표, 주제명, 주제 목표와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이 지금 주제 목표와 주요 내용이 지금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줄이 아니고 엄청 이렇게 쭉 되겠죠. 설명 엄청 길게 줘. 그리고 기대 효과도 이런 기대 효과가 있고 이런 주제의 목표가 이런 주제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선정은 이렇게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 업체, 선사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도 찾아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꼭 관련된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문제의식이 있다. 나는 이걸 갖다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뭔가를 특기를 개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음 있는 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과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은 팀별로 수행할 계절을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제 만드는 공식적인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사항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팀명이라든가 뭐 팀 과제, 그러니까 그런 멘토,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면 여기 있는 멘토는 선배에 관련된 그런 멘토가 되겠지만 그 멘토 말고 기업체 참여, 이런 대표 학생 이런 많은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 한 번 정하면 변경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참여한 학생들의 인적 사항과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 수업을 하는 수행 배경, 내용 및 범위,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참여 학생 정보, 업무 분담, 뭐 여러 가지 것들에 관련돼서 보통 개강을 해서 3주 정도 조사와 연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주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회의하고 소통을 해야 돼서 사실은 이 캡스톤 디자인은 대면 수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대면 수업이 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나 여러분들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마이크폰을 열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저한테 액션을 주시면 발언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서로서로 이런 내용에 관련된 것을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현재는 그렇지 못한 점이죠. 자, 그래서 멘토와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서 작성이 이제 신청서가 작성이 되고 이제 신청서가 완료가 되면은 경비 지원이 나옵니다. 이 경비 지원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산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에 내려가야 되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버스비를 갖다가 또 청구를 하면 그런 것들을 또 지원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전반부 과제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주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멘토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주제를 선정했고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라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련돼서 쭉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면 이제부터는 전반부의 수행을 과제를 해야 돼요. 신청서 또는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심사가 통과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전반부의 과제 수행은 중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이전까지 과제 수행을 의미를 한 거고 과제 수행은 보통 학기 단위로 짜인 일정표에 의해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 소개한 과제 신청서의 수행 내용은 15주를 기준으로 주간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맞춰서 프로젝트에서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는 그 주에 해야 할 대로 꼭 수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특히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일정에 따라서 작성,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서식 또는 보고사항들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저희가 한 주에 정했던 일들이랑 그 한 주의 마무리를 다 지어야 돼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고자 했으면 그 주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래야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에 꼭 마무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가 끝나면 그 수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간 보고서에도 보고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중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자, 7, 8주차가 되면은 중간 보고서 작성 발표가 하는 건데 저희는 중간 보고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고사는 시험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의 방안이 나중에 결과에 잘 전달이 되는지 그런 걸 중간에 그냥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고요. 조금 느려지거나 다른 쪽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일 밑에 쪽 볼게요. 지도교수나 멘토는 중간 보고 발표를 듣고 과제 신청에 입각하여 프로젝트나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이 이야기한 문제점은 의식을 폭넓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자, 후반부 과제 수행. 후반부 과제 수행은 중간 보고 발표회 이후에 과제 수행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후반부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작품을 이행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쭉 해 나갑니다. 8번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쭉 과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사실 결과 발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결과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이 완료되면 이렇게 우리 팀별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보고서에는 두 개의 형태로 작성되는데 첫째는 학과에 제출하는 캡스톤 주행, 이거는 그냥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PPT 관련된 것들인데 PPT에 관련된 것은 제가 할 내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과제를 발표할 것인지 1주차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2주차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요 특기개발 시스템이라는 캡스톤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특기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기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특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형태가 없는 걸 여러분이 갖고 있지만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마지막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들 주제에 보면 기항지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환영 행사 및 선상 파티와 벌룬 에 관련된 퍼포먼스나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 선상 파티, 그러니까 선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파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공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선상 파티를 분위기를 연출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냐면 6월 말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4층에 있는 우리 BMB 카페에서 마지막에 거기가 선상 배 위에다. 그래서 여기서 파티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수업을 하신 분들은 다 같이 참여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분히 이행을 다 하셔서 이날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기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여줄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는 특기를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특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런 연습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를 생각합니다. 기타를 한번 치려고 하면, 제대로 기타를 치려고 하면 하루에 꾸준하게 2~3시간씩 연습을 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찾아보니까 선사에서도 필요로 하면서 그리고 이런 시간적인 것들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효과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벌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벌룬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특기를 또 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포지션도 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강의 형태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주차별로 주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품 발표 및 전시가 있죠. 이 작품 발표 및 전시도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면 작품 발표와 전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작품 발표와 전시가 사실은 조금 힘든 그런 수업이다 보니 작품 발표와 전시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선상 파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말쯤에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했는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캡스톤 디자인으로 했었던 크루즈 선박 입항 환영 행사 공연을 주제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배가 어떤 배인지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으면 분 알겠는데 그 밑에 배 보이죠? 똑같은 배입니다. 밑에 무슨 배입니까? 보이십니까? 눈치채십니까? 예. 프린세스인데 이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면 여러분들 좀 낯이 익으실 건데요. 코로나19 일본에 정박을 해서 많은 확진 환자가 생겼던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참 저도 이 배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격차있는데, 작년에 이 배가 부산국제크루즈 여객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환영 행사를 했던 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배를 쳐다보면서 내가 그 배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공감이 좀 덜 됐었을 텐데,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우리 부산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환영 행사를 했던 배다 보니까 그 배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배를 또 직접 밑에 보시면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말은 그 3네트워크로 다 했습니다. 방선을 다 했었죠. 구석구석 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를 갖다가 살려서 이렇게 크루즈 입항 환영 행사로 공연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과의 특성상 크루즈선을 안에 미리 방선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시설들과 어떤 또 포지션들의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하는 것까지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수업이고,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는 또 아시아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또 우리 승무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과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멘토 역할도 해주시면서 본인의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면서 또 학생들에게 또 많은 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됐었죠.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 준비를 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루즈를 타게 되는 승무원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미리 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선상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저쪽에 뒤에 보이면 여러분들 뭐 곰돌이도 보이고 백설곰도 보이고 슈퍼마리오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왜 여기서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구나라고 생각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이용을 하고 이런 코스프레라고 하죠. 백설공주나 슈퍼마리오가 이런 코스프레를 이용을 많이 하는 선사가 어떤 선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입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매직, 드림 뭐 있는데요. 이 디즈니 크루즈 안에 들어가면 안에 퍼포먼스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캐릭터를 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신데렐라, 뭐 공주 의상을 입고 라푼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안에 있는 이 승무원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선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접해보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쓰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들이 새삼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고 연출을 해보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사진을 찍고 어떻게 퍼포먼스를 함으로 해서 본인이 경험을 해봤었어요. 그러면 경험을 해봤다고 하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셨을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